자, 이제 서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벤젠 유도체 관용명들 한번 적어보라고 했는데요. 이 관용명들이 맹맹부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젠고리에 이렇게 NH2가 붙어 있으면 아닐린이라고 하죠. 그리고 벤젠고리에 OH가 붙어 있으면 얘는 펜물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벤젠고리에 이렇게 알데하이드 작용기가 붙어 있으면 벤즈 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벤젠고리에 이렇게 CH3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얘를 톨루엔이라고 하고요. 그죠? 예, 그리고 벤젠고리에 여기 CH3가 하나 있는데 다시 이렇게 CH3가 그죠? 메틸기가 두 개 있는 거죠. 우리가 자일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벤젠고리에 여기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 구조를 스타이렌이라고 합니다. 스타이렌. 오케이. 그리고 벤젠고리에 이렇게 카복살릭 애시드가 붙어 있죠. 그리고 얘를 벤조익 애시드라고 합니다. 벤조익 애시드.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벤젠고리에 CO 이중결합에 이렇게 CH3가 붙어 있으면 얘를 우리가 아세토페논이라고 부르죠. 그죠? 예, 그리고 벤젠고리에 이렇게 135 관계로 메틸기가 3개 있을 때 우리는 메스틸렌이라고 하는데 뭐 이 구조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건 지금 이 아닐린, 페놀, 벤즈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뭐 벤조익 애시드, 뭐 아세토펜 이 정도가 뭐 자주 나오는 관용명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교재에 이렇게 스타이렌도 있고요. 스타이렌, 바이닐 벤젠, 그리고 메스틸렌이라고 하는 구조도 있으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10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제가 적은 거니까 한번 좀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다음은 방향족성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 4가지를 적으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고리형 구조일 때만 가능하죠. 그리고 고리가 평면이어야 돼요. 정확하게는 고리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평면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고리를 따라서 피오비탈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컨주게이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독일인 화학자가 4인 플러스 2개의 파이 전자가 필요하다. 독일인 화학자는 휴켈이기 때문에 휴켈 규칙이라고 부르고 n은 0부터 시작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이 방향족이 되려면 1번에서 4번을 동시 만족해야 돼요. 동시 만족. 맞죠? 이 안티아로마틱은 1번에서 3번을 만족하고 네 번째로 4인계의 파이 전자가 있을 때가 반방향족이 되고, 방향족의 반대니까 매우 불안정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n이 1부터예요. 4인은. 오케이. 넌아로마틱은 방향족도 아니고 반방향적도 아니면 이제 모두 비방향적으로 가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다음 3번 볼게요. 이제 헤테로 원자를 포함하는 방향적 분자, 그리고 방향적 이온이라고 했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피리딘. 이렇게 피리딘, 방향적 헤테로고리, 그죠? 그리고 피롤, 그죠? 예, 그리고 이 피리딘과 피롤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오각형 고리를 그리되 이렇게 표현해주면 여긴 피리딘 비공유 전자쌍, 그리고 피롤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해서 6파이 전자, 우리가 얘를 이미다졸이라고 하는데 이미다졸, 맞죠? 예, 이렇게. 그리고 피롤과 함께 이제 우리는 이 질소를 이렇게 산소로 바꿔서 퓨란
이렇게 표현하면 사이오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향족 헤테로 원자가 포함된 고리를 우리가 헤테로 고리라고 포함하니까 방향족 헤테로 고리 화합물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다음 방향족 이온인데 이 방향족 이온은 기본적으로 연습 문제는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삼각형부터 해볼게요. 삼각형부터 해보면 삼각형의 양이온이 방향족이죠. 삼각형 양이온이 방향족이니까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양이온이면 방향족이다. 오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각형을 그리면 여기 파이 전자 여기 이렇게 딱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칠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칠각형은 이렇게 양이온이 이렇게 방향족이고요. 그리고 기본서에서 주로 이제 등장하는 것들은 이렇게 팔각형 고리는 비방향족이지만 이렇게 몇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2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가 되면 방향족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2파이 전자로 방향족이고 얘는 6파이 전자 방향족 6파이 전자 방향족 얘는 10파이 전자로 평면 방향족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 4번 가죠. 우리가 나프탈렌은 벤젠고리가 2개가 있다 생각하면 되니까 나프탈렌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그려주시면 되고 그죠? 다음은 안트라센이죠. 안트라센은 이렇게 하면 나프탈렌이고 다시 한번 이제 벤젠고리 하나를 더 붙여주면 되죠. 육각형 고리를 더 접변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다음 페난트렌은 탄소 원자들의 연결 순서만 달라진 거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육각형 고리를 하나 그리고 벤젠처럼 6파이 전자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죠? 넘버링을 하라고 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탄소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1번, 1번 또는 여기 1번, 1번 얘는 여기가 1번 또는 여기가 1번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죠? 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결합은 여러분 공명구조 다 그리시면 여기 이렇게 가장 짧은 결합이 되죠. 자 그래서 각 화합물의 공명구조를 그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릴게요. 왼쪽 고리가 벤젠 고리니까 왼쪽 고리의 벤젠 고리를 6파이 전자를 확전시켜서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고 그죠? 이번엔 이 접변에 있는 전자는 오른쪽 파이 전자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재배치시켜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프탈렌을 이렇게 3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3개. 그리고 이제 안트라센을 그리라고 하면 안트라센은 지금 저는 이렇게 벤젠을 항상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왼쪽 고리가 벤젠 고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서 파이 전자를 이렇게 비편자 시켜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는 이 녀석이 접변에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이렇게 그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접변에 있는 요파이 전자들을 그래서 요파이 전자를 가지고 공명구조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페난트렌 몇 개 그릴 수 있다? 4개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페난트렌을 그려야 되는데요. 페난트렌도 그리는 이제 방법은 뭐 제가 그린 방법은 동일한데 안트라센과 다르게 같게 보시면 여기 있죠. 그러면 지금 가장 왼쪽 고리가 벤전 고리니까 가장 왼쪽 고리를 이렇게
벤젠처럼 공명구조 파이 전자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오른쪽 고리도 벤젠 고리죠.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 고리에 파이 전자를 나머지 파이 전자를 가만히 두고 벤젠처럼 이렇게 비편자 시켜주면 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도 벤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이중결합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지금 방금 그린 걸 보면, 방금 그린 공명 구조에서는 이 가장 바깥쪽 꼬리 있죠? 요렇게 가장 이렇게 제가 표시한 요 라인을 따라서 이 탄소 골격을 따라서 이중결합들이 교대로 존재하죠. 예, 그러니까 이 육각형 고리를 똑같이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에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비편제가 되어 있다. 요렇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바깥쪽 꼬리 요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위치가 바뀐 거죠. 파이결합 위치가 요렇게 비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페난트레는 지금 이 구조하고요, 이 두 구조가 가장 큰 고리, 가장 바깥쪽 고리를 따라서 이렇게 컨주게이션 돼 있는 공명 구조죠. 맞죠? 그냥 각각 고리로 공명 구조 그리다 보면 이 두 관계가 나와요. 그런데 이 페난트레는 연결 순서가 달라져서 이렇게 4개를 그리고 나면 지금 다음 같은 이 둘의 공명 구조 관계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는 파이 전자를 고리 가장 바깥쪽으로 비편자되는 그림을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4개, 이쪽이 5개,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뭐 3번 여기 아까 전에 정했는데 3번, 그래서 가장 짧은 결합은 나프탈렌 1, 2번 결합이 가장 짧아요. 1, 2번 여기 1, 2번.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안테라센 또 따지고 보면 여기 이중결합, 여기 단일결합이죠. 1, 2번에 해당하는 탄소 결합이 이중결합이 3번 결합이 가장 짧고요. 그리고 페난트레는 여기 90번이란 말이에요. 90번.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4번 기회예요. 90번이. 그래서 90번이 가장 짧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5번 가죠. 5번은 이제 피리딘과 피롤의 쌍극자 모멘트 방향을 결정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피리딘의 쌍극자 모멘트는 가장 중요한 게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고리의 바깥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케이? 전자 밀도가 고리의 바깥쪽으로 풍부하고요. 피롤의 쌍극자 모멘트는 피롤 이렇게 그리면 중요한 건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고리 안쪽으로 와죠. 공명에서 고리 안쪽에 전자 밀도가 풍부해지죠. 그래서 고리 안쪽으로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공명 안정화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했죠. RSE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1등입니다. 1등.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S고 여기 N이고 여기 O고 여기는 탄소 음이온이잖아요. 비운전자 한 쌍씩 다 공명에 참여시켜가지고 방향족이 되는데, 탄소 원자가 En 값이 가장 작으니까 이쪽이 2등이죠. 그런 다음에 사이오펜 3등, 그리고 여기 4등, 여기가 5등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S, 여기 N, 여기 O, 여기 C죠. 얘네들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교해야 된다고요? EN 값 비교하면 EN 값이 작을수록 공명 안전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다음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을 보시면 이제 방향족성을 판단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다음 사각형의 부타다이에는 가장 대표적인 반방향족입니다. 안티아로마틱. 맞죠? 얘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로마틱. 자, 팔아듈레는 평면이 아니니까 욕조 형태니까 넌아로마틱. 맞죠? 얘도 이 두 수소 간의 반발로 인해서 고리가 평면이 아니니까 넌아로마틱. 그죠? 여기 2, 4, 6, 8, 10, 12죠. 12파이 전자니까 4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12파이 전자고 평면이라고 하면 안티가 되는 거고, 그죠? 또는 평면이 아니라고 하면 넌 아로마틱이 되는 거예요. 안티 아로마틱도 되고 넌 아로마틱
돼도 돼요. 그러니까 평면이냐 평면이 아니냐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시험 문제 주어질 겁니다. 맞죠? 그럼 얘는 2, 4, 6, 8, 10, 12, 14니까 얘는 14파이 전자니까 바로 아로마틱으로 가주면 되겠죠. 얘는 지금 16파이 전자라고요. 그죠? 평면이라고 하면 안티아로마틱이고 평면이 아니라고 하면 넌아로마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18파이 전자니까 뭐가 되죠? 벤제만큼이나 안정한 방향족이 되는 거죠. 얘네들 sp3 혼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넌 아로마틱으로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8번 볼게요. 10아뉸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의 방향 적성은 암기하셔도 돼요. 그죠? 다 평면이 아님. 그죠? 그러니까 평면이 아니면 다 뭐죠? 넌 아로마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여기는 이 두 수소 간의 입체 무리로 인해서 평면이 아니고 얘네들은 여기 수소들이 다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 수소들이 다 뭐 할 거라고요? 가려지면서 평면 구조를 벗어나게 될 겁니다. 비틀리게 될 거라고요. 됐죠? 오케이, 다음 9번 가보도록 하죠. 자, 짝지어진 화학종의 물리학적 성질인데요. pK 비교하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짝염기의 구조를 그려보면 얘고요. 되죠? 여러분 짝염기의 구조에서 이쪽이 방향족이에요. 아로마틱. 짝염기가 안정하니까 이쪽이 강산이죠. 이쪽이 약산이죠. 그러니까 부동호의 방향은 약산일수록 pK 값이 크죠. 자, 다음 용해도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 CBR 결합은 이렇게 해리를 통해서 이렇게 칠각형의 여기 이중결합 양이온 Br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이 칠각형의 양이온은 뭐라고요? 아로마틱이라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오각형에서 CBR 결합이 끊어지면 오각형은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Br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오각형의 양이온은 대표적인 또 뭐가 되냐? 안티아로마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결합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이 CBR 결합을 여기서 공유 결합으로 해석해야 되고 공유 결합. 여기는 CBR 결합은 이온 결합으로 해석해야 되니 물에 대한 용해도는 당연히 이온 결합성 물질이 물에 많이 녹겠죠. 다음 쌍극자 모멘트인데 여기 CO 결합을 이렇게 공면 구조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삼각형의 탄소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O에 마이너스 여기 벤젠고리 여기 벤젠고리 그죠? 여기도 O에 마이너스 탄소에 플러스 벤젠고리인데 이 양이온과 이 양이온의 안정도를 고려하면 얘는 아로마틱이라고요. 맞죠? 그리고 이렇게 공면구조 그리면 벤질 양이온이 생깁니다. 벤질이면서 아로마틱이에요. 여기는 그냥 벤질입니다. 벤질 앤드 아로마틱 앤드 벤질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로마티시티에 의해서 이 오른쪽 구조가 더 안정하죠. 이게 이 공면 구조가 안정하다는 얘기는 실제 구조의 기여도가 크고 이렇게 전하가 분리된 구조가 실제 구조의 기여도가 커지면 쌍극자 모멘트는 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자, 다음 가용매 분해 반응을 했으니까 이 반응은 SN1 반응이에요. 이게 자발적 해리죠. 그러면 얘는 오각형의 이중결합이 하나 있고 알릴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고요. 얘는 자발적으로 해리하면 이렇게 알릴탄소가 이제 반복되죠. 하지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얘는 뭐라고요? 반방향족이라고요. 이 CBR 결합이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얘가 비방향족입니다. 비방향족. 반방향족보다 누가 더 안정하다고요? 비방향족이 더 안정하죠. 안정하니까 이쪽이 더 빠르게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알릴페니리스를 이용해서 클라이센 재배열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반응의 주성분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10번하고 11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페놀 있어요. 페놀. 이 페놀에다가 NaH를 집어넣으면 페녹시 음이온이 만들어지죠. 뭐 이 반응은 브랜스드 로리산염기 반응이고 여기다가 알릴 브로마이드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 O-가 여기를 빵 쳐서 이렇게 떨어지는 SN2 반응을 하고 SN2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구조가 따지면 윌리엄슨 이스합성법이죠. 예, 그래서 여기 O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알릴 그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알릴 페닐 이스라고 합니다.
알릴 페닐이서. 자, 그러면 이 알릴 페닐이서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고, 이 알릴 페닐이서를 보통 우리가 이쪽을 알릴 그려주고, 페닐을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알릴을 이렇게 그리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여기에 시그마 결합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것을 가열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 시그마 결합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여기 파이 결합이 끊어지겠죠. 여기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고, 여기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파이 결합 만들어지고, 파이 결합 끊어지고, 시그마 결합 만들어집니다. 이런 고리 전이를 거쳐서 반응이 딱 진행되고 나면, 그죠? 이렇게 육각형 고리에 이제 이렇게 여기 이중결합, 여기 단일결합, 여기 단일결합, 여기 이중결합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결합이 여기 파이 결합이 만들어졌고,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파이 결합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감마, 델타 불포화 카보닐이 만들어진 게 클라이센 재별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바이닐 파트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방향족이란 말이에요. 아로마틱인데 얘는 아로마틱이 아니죠. 얘는 넌 아로마틱이죠. 그러니까 매우 큰 공명 안전에너지가 없어진 상황이니 방향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알파 위치에 있는 CH와 여기 CO 이중결합, 소위 말해 이 케토폼을 계속 가열하고 있으니까 무슨 폼으로? 에놀 폼으로 더 안정해질 수 있으니 토토모화를 해주면 지금 여기를 CC 이중결합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를 OH 단일결합, 여기가 이중결합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C 이중결합에 OH 결합을 갖고 있는 에놀이죠. 오케이. 근데 이 에놀의 이중결합이 어디에 포함되니까? 방향족에 포함되니까, 아로마틱에 포함되니까 이 케토폼보다는 에놀폼이 더 뭐하다? 안정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토토모화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센 재배열을 원래 있어에서 해야 되는데, 있어에서 해야 되는데 이 방향족성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넌 아로마틱을 아로마틱으로 토토마에서 무슨 구조로? 에놀 구조로 전환하는데 방향족성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알리페닐리스를 이용해서 클라이센 재배열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중결합 여기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파이 전자 가지고 돌리고, 시그마 결합 끊고, 파이 결합 돌리고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CO 이중결합, 단일결합, 여기 이중결합.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클라이센이에요. 클라이센 재배열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바이닐 파트가, 이게 바이닐 파트죠. 바이닐 파트가 페닐이 된 것뿐이에요. 페닐. 그래서 방향족 클라이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진 최종 생성물은 오소, 알릴, 페놀이 주생물로 만들어진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 끊어지는 이 시그마 결합을 1번으로 했을 때 2번, 3번, 3번이니까 3번하고 3번 사이에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클라이센 재배를 33 시그마 결합 재배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12번 풀어볼게요. 자, 12번 보시면 이제 다음 반응의 메커니즘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코프 재배열이죠. 코프 재배열이라고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이유는 1, 2, 3, 4, 5, 6, 그죠? 무슨 다이앤이라고요? 1, 5 다이앤입니다. 여러분 1호 다이앤 구조가 나오고 가열 조건이 나오면 항상 이거 생각하면 돼요. 코프 재배열. 그죠? 그러니까 1호 다이앤의 구조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이게 1, 5 다이앤이죠. 1번, 2번, 3번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표시하면 1번, 2번, 5번, 6번의 파이 전자, 그리고 이렇게 3번, 4번의 시그마 결합을 확인을 하고, 뭐 시계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긴 단일 결합, 여긴 이중 결합,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중 결합, 여기에 단일 결합, 그리고 여기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메틸 결합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 반응이 코프 재배열인데 코프 재배열하고 나서도 여기 보세요. 이중결합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확인해 보면 여기가 1, 2, 3, 4, 5예요. 1, 2, 3, 4, 5. 여전히 무슨 다이앤이 1, 5 다이앤입니다. 1, 2, 3, 4, 5. 1, 5 다이앤이 1, 5 다이앤으로 여전히 바뀌어요. 오케이. 이것이 코프 재배열입니다. 이 코프 재배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가 끊어지는 시그마 결합인데 여기가 끊어지는 시그마 결합인데 이쪽을 1번 1번으로 했을 때 2번 3번이죠. 여기 2번 여기가 3번이죠. 그러니까 이탄소와 이탄소가 새롭게 만들 때 3번 3번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니까 이 코프 재배열 반응도 무슨 반응이라고 불러야 되냐? 이 33 시그마 결합 재배열 반응으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33 시그마 결합 재배열의 종류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 33 시그마 결합 재배열의 종류는 클라이센 재배열과 클라이센 여러분들은 코프 재배열을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클라이센 재배열은 알릴, 바이닐 어디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있어. 근데 이 바이닐이 뭘로 바뀔 수 있다? 벤젠골이 페닐로 바뀔 수 있다. 그죠? 코프 재배열은 1, 5 다이앤일 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클라이센 재배열과 코프 재배열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으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전자 이동, 그죠? 일렉트론 푸시를 해가지고 메커니즘 그리는 게 자연스러워야지 기출 문제 클라이센 재배열과 코프 재배열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어버버하면 분명히 기출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매우 단순한 구조긴 하지만 평면 구조긴 하지만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클라이센 재배열과 코프 재배열의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잘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13번인데요. 여러분 히스타민 구조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히스타민의 질소 원자가 3개 있는데 염기도 비교하라고 했죠. 자, 염기도를 비교하는 방법 여러 개인데 이제 첫 번째는 전자쌍을 우리가 염기로 쓸 텐데 이 전자쌍이 편제냐 비편제냐를 여러분 반드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로 강염기가 되려면 편제된 전자쌍이겠죠. 이 편제된 전자쌍을 비교할 때 우리는 혼성을 비교합니다. S분율 비교합니다. S분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기도 판단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편제나 비편제를 판단하고 편제된 전자쌍이 더 강염기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비교 대상이 다 편제돼 있어요. 그러면 이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를 통해서 S분율이에요. S분율이 큰 오비탈에 들어있을수록 불안정하죠.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불안정할수록 뭐라고요? 강염기.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 이 비공유 전자쌍, 이 비공유 전자쌍을 각각 판단해 보면 얘는 편제네. 편제. 갈 데가 없잖아요. 공명이 안 되죠. 여기도 바이닐 질소니까 편제죠. 그죠? 근데 얘는 딱 봐도 알릴이니까 이렇게 뭐가 되죠? 공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비편제. 그러니까 비편제된 전자쌍이 있으니까 염기도가 가장 작은 거죠. 그럼 똑같이 편제잖아요. 편제인데 얘는 sp3의 편제가 돼 있는 거고 sp2의 편제가 돼 있죠. 우리가 혼성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인데 여기가 sp, sp2, sp3 여기가 원자 핵. 그러면 여기 채워진 전자쌍과 여기 채워진 전자쌍을 비교하면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증가해서 불안정하니 염기도가 큰 건 누구예요? sp3에 들어있는 여러분 전자쌍이 sp3에 들어있는 전자쌍이 더 불안정하죠. 불안정할수록 강염기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쪽이 염기도 가장 큽니다. 1등. 그죠? 이쪽이 2등, 이쪽이 3등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쪽이 아민입니다. 그냥 알킬기가 붙은 알킬아민이 가장 강염기고 이게 피리딘 질소죠. 피리딘 질소가 두 번째. 피롤 질소는 염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까지 다 이제 서술형 문장 풀었는데요. 이번에도 뭐 수업 시간 했던 내용들이죠. 여러분 틀린 문제 잘 한번 복습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필수이론 강의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한 번은 꼭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제 통합 필수이론의 끝도 보이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우리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